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기기사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니까 지난 회차보다 좀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보다 좀 다르게, 패턴이 다르게 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초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도 꽤나 있기 때문에 좀 기초를 좀 다져주시고 시험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무한히 넓은 두 장의 도체판 D메타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고 두 판 사이에 V볼트 전압을 가한 후 도체판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힘을 구하는 문제가 꽤나 자주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도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이렇게 단위에 언급돼 있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쿨롱의 부는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바로 정전 흡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전 흡인력은 우리 전기에서 최적당 에너지와 식이 똑같아요. 세 가지 식이 있는데 2분의 1 ED, 2분의 1 입실론 2제곱, 2 입실론분의 D제곱. 이게 정전 흡인력이죠. 그리고 전속 밀도는 전하 밀도와 같은 값이에요. 도체 표면에서는. 그리고 공기 중이라면 여기다가 입실론 제로를 적용하면 되고, 여기 문제에서 보면 V볼트가 언급이 돼 있죠. 간격 D가 주어졌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E를 구할 수가 있어요. E는 D분의 V. 자, 단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F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 D분의 V. 이 대신에 요거 적용해서 여기 단위 면적당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맞을까요? 3번이 맞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정전 용량 0.2 마이크로페럿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는데 그 판 간격 2분의 1 두께의 유리판을 전극에 평행하게 넣었다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단 비유전율은 10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간격의 2분의 1 두께를 공기는 2분의 1 놔두고 유전체, 유리판을 채워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식으로 정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평행하게 두 개의 도체, 유전체를 채워 넣었을 때 정전 용량 C는 직렬로 해석이 되고 그 값이 얼마냐면 1 플러스 입실론 S분의 2의 입실론 S C0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시키세요. 뭐 시험장 가서 유도하면 안 돼요. 결과에 대입을 시키면 되고 입실론 S가 10이죠. 이것도 10이고 그 다음에 C0가 0.2예요. 그래서 다 대입시키면 1 플러스 10분의 2 곱하기 10에다가 0.2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0.36 마이크로페럿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문제는 자, 다 크게 나왔는데 실제는 어떤 문제 보면 자, 얘보다 처음 값보다 더 작은 값으로 많이 보기가 많이 주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직렬로 접속을 하면 얘보다 더 크게 나와요. 유전체를 삽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보기가 다 작고 하나만 크게 나왔던 그게 답이고 만약에 모두 크게 나왔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식에 대입을 시켜서 풀어내셔야 돼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한 병 길이가 A메타 정삼각형 회로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정삼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삼각형 코일을 감아서 이 무게중심이 되는 이 중심에서의 자개인데요. 얘는 한 병 길이 값의 3배, 즉 비호사발의 법칙을 응용을 하면 됩니다. 아예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삼각형 자개를 H3라 한다면 이 값은 2파이 L분의 9I. 여기서 L은 한 병 길이니까 문제에서 A로 주어졌죠. L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맞는 답이 2파이 A분의 9i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4번은 자속 밀도 0.3 웨버/m의 제곱에 전류 I가 5A 흐르고 있고 길이 2m 도선을 자개 방향에 대해서 60도 각도로 놓았다면 도체가 받는 힘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도체가 받는 힘이 바로 어떤 힘이냐면 자기 안에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려줬을 때 자속 밀도 때문에 힘을 받아요. 이 힘을 바로 전자력이라고 하죠. 계산 문제로 아주 잘 나와요. F는 IBL sin 세타.
자, 식 생각 안 나면 모두 곱하고 사인 세타 곱해서 연산하세요. 자, 전류가 5A, 자속 밀도 0.3, 도체 길이 2m, 여기다가 60도니까 사인의 60도 이렇게 계산하면 2.6 뉴턴으로 계산이 되죠.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똑같이 나왔네, 3, 4번.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은 벡터 포텐셜 A의 각 성분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 자속 밀도 B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벡터 포텐셜이라 하면 자, 이 자속 밀도 B의 위치 벡터예요. 포텐셜이 위치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관계가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되냐면 로테이션 벡터 A를 취하면 자속 밀도 B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자, 이 로테이션이 바로 라블라하고 외적을 취한 값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고, 자,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대부분 찍는 게 일반인데 굳이 풀이를 해드리자면 요것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서 벡터 3 곱하기 3행렬 외적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 곱하기 3행렬은 자, 여기 3, 여기 3 취하고, 자, 맨 상단의 1행에다가 기본 벡터 ijk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에다가는 이 라블라 성분, 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이렇게 벡터 미분 연산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행에다가는 A 성분 각각 써주세요. A 성분 벡터를 보면 I 벡터가 마이너스 3의 xyz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xyz.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는 J 벡터 성분 2x제곱이죠. 2x제곱. 여기는 없으니까 0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10을 그대로 한번 여기다 반복해서 써줍니다. 그래서 I 벡터는 J 크로스 K가 I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곱하고 얘가 플러스, 요렇게 곱하고 얘가 마이너스, 요렇게 나와요. 그런데 잘 보시면 I 벡터는 요렇게 곱하면 제로죠. 0 미분하니까 요렇게 미분하면 제수로 미분하는데 여기 X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0이 돼요. 그래서 아예 안 나오겠죠, I 벡터는. 그 다음에 J 벡터는 요렇게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응? 자, 요렇게 미분 들어가는데 J 벡터 성분을 써보자면 요렇게 연산하면 마이너스, 자, 라운드 z분의 라운드에 3의 xyz. 자, 요거 앞으로 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없으니까 쓸 필요 없겠네요. 요게 J 벡터가 되는 거예요. J 벡터. 그 다음에 자, K 벡터는 자, 요렇게 플러스, 요렇게 마이너스. 자, 요렇게 플러스 되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에 2x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연산하는데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에 3의 xyz의 벡터 k. 자, 여기 미분하면 자, 제수로 미분하니까 요것만 1로 두면 마이너스 3의 xy j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플러스, 자, 여기 미분하면 x로 미분하니까 4x,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y로 미분하니까 요것만 1로 두면 3의 xz의 벡터 k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몇 번일까요? 자, j 벡터만 잘 찾아보면 마이너스 3의 xy, 뭐 이 중에 하나겠죠. 그죠? k 벡터 요거네요. 그래서 정답 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것도 바뀌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 식도 바뀌어 나오니까 사실 제대로 풀려면 제대로 푸시고 안 그러면 그냥 답만 기억해 두시는 게 시간상 더 절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번에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자기 인덕턴스 L 헨리에 I암페어 전류를 흘려줬을 때 자기의 세기가 H라면 자기에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는 그랬어요. 자, 에너지를 잘 보면 단위를 보고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전체 에너지가 있고 최적당 에너지가 있어요. 이 전체 에너지는
당연히 줄 단위로 물어보겠죠. 그래서 W는 2분의 1 Li 제곱. 자, 2의 L분의 자속 파이의 제곱. 자, 이게 전체 에너지고, 그 다음에 최적당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위식을 최적으로 나눠주면 세 가지식이 나오죠. 2분의 1 pH, 2분의 1 뮤 h 제곱, 2의 뮤분의 b의 제곱. 그러니까 식이 어렵긴 하지만 에너지가 요새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단위로 구분하세요. 알겠죠? 요건 전체 에너지, 요건 최적당 에너지. 그래서 최적당 에너지 공기 중이니까 요거 뮤 제로로 두면, 자, 요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 대전된 도체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도체의 전하가 대전이 된다면 이때 전하가 대전되기 좋은 물질은 뭐냐면, 자, 곡률 반지름이 작아야지 여기에 전하가 잘 보여요. 아시겠죠? 곡률 반지름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예리하거나 날카롭거나 이런 도체. 그래서 피레침이 대표적인 이 예예요. 그래서 1번 보면 설명이 맞죠?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표면 전하 밀도가 높다. 두 번째 보시면 도체 내부에 전하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내부에는 실제 진전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틀렸죠. 전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부에는 중성 상태의 양자와 전자만 있죠. 내부에는. 3번 보시면 전개는 도체 표면을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수직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요거 4번은 얘하고 반대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도체는 표면에만 분포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정전계와 정자계의 대응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 맞는 것은 그래서 맞는 걸 찾으라 그랬죠. 자, 이 문제는 바로 3번에 해당이 되죠. 3번 보시면 전기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CV 제곱이 있고 이와 대응되는 자계는 2분의 1 Li 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진공 중에서 Q쿨롱의 전하가 B 웨버퍼메타의 제곱의 자계 안에서 자계가 수직 방향으로 자,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때 도체가 받는 힘은 그랬는데요. 자, 얘는 사실 자석 밀도인데 문제 보면 자계라고도 많이 언급돼요. 왜냐면 자계나 자석 밀도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은 표현으로 써요. 이 자계 안에 전하를 두었다면 이때 전하가 받는 힘은 사실 이게 전자력인데요. 전자력식을 응용을 해요. 얘가 IBL, 수직이면 IBL이겠죠. 그 다음에 I가 전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 이때 전자니까, 전하니까 스몰 Q로 놓는다면 T분의 스몰 Q의 B의 L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자, 요게 상수고요. 얘는 전하량 상수잖아요. T분의 L이 바로 속도 V예요. 그래서 Q, V, B로 이렇게 전자력의 식이 응용이 돼요. 그러니까 전류 언급되면 앞식 적용하고 전하량 언급되면 뒷식을 적용해서 요 식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속 밀도 B는 뮤제로 H 아닙니까? 공기 중에서. 그래서 요거 적용하면 스몰 Q에 V에 뮤제로 H 요렇게 식을 응용해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해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3V/m의 전개 내에 80V가 되는 점에 1쿨롱의 전하가 있고 여기에 전개 방향으로 80cm 이동했다면 그 점의 전위는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자, 전개가 평등 전개예요. 어느 점에서나 똑같은 크기를 가진 평등 전개 30V/m하고 한 점에 80V 되는 점에 몇 쿨롱이 1쿨롱의 전하가 놓여 있어요. 이걸 V1이라고 할게요. 이 점의 전위가 80V예요. 그리고 80cm 이동을 했대요. 80V 되는 점에서 80cm를 전개와 같은 방향. 자, 문제에서 전개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개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전하가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자, 이 거리가 몇 cm? 80cm. 메타로 환산하면 0.8m겠죠. 그죠? 이때 이 점의 전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보시면 일단 이 두 점 사이의 전위 차를 구할 수가 있죠. 이걸 2점이라고 하고 1점이라 한다면 V12, 자, 전위차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전개와 전위의 관계는 V는 2R이죠. 그죠? 2가 30이고 R이 얼마예요? 0.8m니까 0.8 곱하면 24V란 말이에요. 24V. 그러면 이 점의 전위 V2는 A점 전위 V1에서 V12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80에서 24를 빼면 바로 얼마? 56V가 되겠습니다. 왜 빼냐면 더하는 문제도 사실 있어요. 시중 문제 보면. 자, 왜 빼냐면 전위는 전개와 반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쪽으로 진행하면 플러스를 해줘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 주의하시고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10번에 4번이 되겠죠. 56V. 자, 11번 볼게요. 자, 11번은 전속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전속 밀도는 전개와의 관계식을 보면 전속 밀도 D는 입실론이죠. 그죠? 그리고 전기가 벡터면 전속 밀도도 벡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전속은 전하량과 같기 때문에 얘는 스칼라지만, 자, 얘는 스칼라예요. 그죠? 그런데 전속 밀도는 전개 때문에, 바로 전개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란 말이에요. 벡터. 그 다음에 1번 틀렸고요. 2번 보시면 전속 밀도와 전개는 서로 반대로 진행한다.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유전율만 곱한 게 바로 전속 밀도거든요. 2번도 틀렸고요. 3번 보시면 전속 밀도는 유전체 내의 분극의 세기와 같다. 자, 분극의 세기는 당연히 전속 밀도하고 달라요. 알겠죠? 분극으로 인해 발생한 전하 밀도를 바로 분극의 세기라고 하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보시면 전속 밀도는 유전체와 관계없이 크기는 일정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개가 유전율이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개가 바로 요거 아닙니까?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니까 결국은 전속 밀도의 원래 정의식이 바로 면적분의 전하량 요거란 말이에요. 유전율과는 무관하죠. 요것 때문에 많이 혼동이 되는데 바로 그걸 노린 문제예요. 자, 4번은 유전체와 관계가 없습니다. 전하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4번이네요. 자, 12번 볼게요. 자, 12번은 패러데이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 패러데이 법칙은 코일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을 정의한 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래서 기전력 E가 뭐에 비례하냐면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자,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비례하면서 이때 얘가 어디로 진행이 되냐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유도를 시켜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가장 알맞은 답이 바로 몇 번일까요? 자, 12번에 4번인가요? 그죠? 4번에 보시면 패러데이 법칙은 코일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은 자속의 시간적인 변화에 비례한다. 즉 자속의 이 시간적인 변화 요거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까요? 자, 13번은 전이함수 V가 3의 XY 플러스 Z 플러스 4일 때 전개의 세기는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전위가 주어졌는데 이 전위 잘 보시면 요것도 크기가 계속 바뀌면서 전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꽤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풀려면. 자, 이 전개 세기는 전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전위 경도를 구하면 전위 경도가 마이너스 2와 같죠. 그래서 전개를 구할 때는 반드시 전위 경도를 계산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위 경도. 이때 전위 경도는 이게 바로 벡터의 미분 연산자죠. X, Y, Z 모두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미분 연산자가 바로 어떻게 돼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벡터 I.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벡터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벡터 k인데 여기 이제 라블라예요. 여기다가 v를 붙여야 돼요. v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3의 xy 플러스 z 플러스 4를 대입시켜.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도 3의 xy 플러스 z 플러스 4를 대입시켜서 각 성분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주의할 건 반드시 벡터를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전개가 벡터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전위를 미분하면. 요거 계산하면 먼저 여기 x로 미분입니다. 얘를 x로 미분하면 요거 0, 얘만 x로 미분하면 3x가 되죠. 마이너스 y, 3i의 벡터 i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자, 요 성분 y로 미분하면 얘도 0, 그죠? 여기 미분하면 y만 1로 두니까 마이너스 3x의 벡터 j가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z로 미분하면 얘가 이제 0이에요. z만 미분하면 z 1로 두니까 마이너스 k 요렇게 되겠죠. 1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맞는 정답이 바로 몇 번이에요? 자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맞습니다. 14번. 자, 동일한 금속 도선의 두 점 사이에 온도 차를 주고 전류를 흘려줬다면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나타나는 현상은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동일한 금속, 요게 포인트예요. 그죠? 동일한 금속 도선에 온도 차를 주고 전류를 흘려줬더니 바로 뭐가 발생했어요? 열의 발생 흡수가 나타났어요. 동일 금속이면 자, 무슨 효과? 바로 톰슨 효과죠. 자, 동종의 금속에 온도차를 줬을 때 열전류가 흐르는 현상. 그리고 자, 얘들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펠티어하고 제베크는 얘들은 서로 다른 금속. 요거를 잘 차이점을 두시면 돼요. 그래서 14번은 바로 톰슨 효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자, 15번에 단면적 S제곱미터 단위 길이당 권수가 스몰 n0인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에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 자기 인덕턴스는 무한히 길든 환상 솔레노이드는 원래 적용하는 식은 똑같아요. 원래 식은. 그 식이 뭐냐? 일단 전체 길이에 대해서 따져볼게요. 인덕턴스 L은 자료의 길이 L분의 뮤 S의 전체 권수 제곱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은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권수와의 관계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자, 얘가 무한대잖아요. 권수도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을 응용을 하는데 이걸 다 계산하지 않고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로 환산해요. 자,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로 환산하면 전체 인덕턴스를 바로 길이 L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L로 나눠주면 여기 L제곱만 넣어주면 돼요. 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뮤S 앞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얘 제곱이 되니까 L분의 N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으로 묶어서 여기 단위 길이당 권수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문제에서 주어진 N제로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면 돼요. 뮤S N제곱. 그리고 S도 응용해서 물어보게 돼요. 자, 이 환상 철심이 이렇게 원통 모양인데 반지름이 A메타인 원의 형태라면 이 S가 바로 뭐냐면 자속이 통과하는 요거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묻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건 안 물어봤지만 그냥 단위 길이당 권수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답이 몇 번일까요? 뮤S N제곱, 뮤S의 N제로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이렇게 응용을 해서 묻기도 해요. 알겠죠? 이렇게 묻기도 하니까 얘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보시면 자, 16번은 경계 조건에 관련된 문제죠. 서로 다른 유전율을 가진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단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진행한다 그랬는데 자, 경계면에 수직으로 진행을 하면 이때 연속인 게 바로 전속 밀도 D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힘의 세기는
정전 흡인력이란 말이에요. 정전은요. 우리 일본에서 풀었던 그 식이 바로 뭐냐면 2분의 1 2D인데 자, 요 식은 어디다도 안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식만 기억하시면 돼. 2분의 1 입실론 2제곱과 2입실론분의 D제곱이 바로 정전 흡인력인데 경계면에서 정의한 식을 바로 맥스웰 응력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리고 전속 밀도가 경계면이 서로 같기 때문에 자, 요 식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만약에 전개 평행이라면 요 식을 쓰고 수직이라면 요 식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경계면이기 때문에 2분의 1 입실론 1의 D제곱과 2입실론 2분의 D제곱에 서로 자,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얘가 세면 여기서 빼고 얘가 세면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뺀다면 힘의 세기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2분의 1 공통 입실론 1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2분의 1의 D제곱 이렇게 되겠죠. 만약 얘 같으면 여기 입실론 2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1, 2, 3, 4 보기 중에 맞는 설명이 바로 유전율 역수는 아니에요. 반비례 아니에요. 알겠죠? 유전율 역수의 차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전하밀도인데 전하밀도는 전속밀도와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전속밀도 대신에 전하밀도로 언급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전하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 자기 인덕턴스 20mm 헬리의 코일에 0.2초 동안 전류가 100A 변화했다면 이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그랬는데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E가 마이너스 인덕턴스의 반값 L의 dt분의 di가 되겠네요.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L 20ml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자, 시간은 0.2초 동안 자, 전류가 100A 이렇게 변화했어요. 요거 환산하면 자, 상수만 따져볼까요? 1 나오죠. 2분의 20 하면 상수 10단위로 떨어지겠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좀 난이도 있었어요. 이 문제도. 18번 보시면 구도체 중심 반지름 A가 1m인 지점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도체 중심 지점에서 5m 떨어진 점의 전위가 2V라면 공간 전하 밀도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5m인 지점에서 전위가 2V래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전하량 Q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공간 전하 밀도 단위를 잘 봐요. 단위가 쿨롱 퍼 메타의 3승이죠. 요건 뭐냐면 전하량 Q를 뭘로 나눈 값? 최적으로 나눈 값이. 최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중심에서 사방으로 전하가 분포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최적은 무엇의 최적이냐면 구의 최적이에요. 응? 자, 전개 모양도 구 모양이잖아요. 당연히 전하도 구 모양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구의 최적분의 전하량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이 2V 되는 지점, 5m 되는 지점에 전위 V가 2V니까 적용해 볼까요? 자, V를 구하는 식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죠. 공기 중에서. 이 값이 R 적용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5m분의 Q가 2V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얘하고 얘하고 같게 나와서 Q로 정리해 볼까요? Q는 얼마? Q는 요거 20파이 입실론 제로 우측으로 이항시키면 자, 40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게 전하량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리고 나서 이 Q를 여기다 대입시켜요. 자, 공간 전하 밀도 로는 최적, 구의 최적이 얼마냐면 3분의 4 파이 R의 3승 A 얼마? 1m잖아요. 그죠? 구도체 반지름 적용해야 돼요. 알겠죠? 전위를 구할 때는 5를 적용하고 얘를 구할 때는 구도체 분포되어 있으니까 구도체 반지름 1m 1의 3승분의 3분의 4 파이 R의 3승분의 여기다 전하량 얼마? 40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대입시키면 자, 4하고 40, 10으로 약분되고 3 올려 곱하면 결국 파이도 약분되면서 얼마? 30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 문제는 사실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도 한참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알겠죠? 근데 자, 전위를 이용해서 전화량 구하고 이렇게 최적으로 나눠줘서 연산을 하면 돼요. 대충 윤곽 잡으세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 자, 이 문제도 난이도가 아주 높죠. 자, 이 문제 보시면 점전화에 의한 전위가 V가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이고 이때 그라디안트 V를 구하라. 지금 그라디안트는 라블라죠. 라블라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 회차에. 자, 전위경도 라블라 V를 구하는데 자, 지금 전위가 얼마나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수식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미분하냐면 분모제곱. 응?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x하고 y니까 얘를 미분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의 i와 그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의 j로 이렇게 두 개로 나올 거란 말이죠. 응? 그리고 자, 분수식이니까 얘를 미분할 때는 x로 미분할 때는 분모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거 분에 요거 속미분 한번 해줘요. 그러면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되겠죠. 그죠? 2x. 그 다음에 여기에 벡터 i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y로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2y의 벡터 j인데 자, 잘 보시면 얘는 사실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마이너스 1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곱을 하는 이유는 승수를 하나 빼니까 얘는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이 내려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 붙는 거 주의하세요. 여기 있는 이 값이 원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자 마이너스 1승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정답은 자, 마이너스로 앞으로 잡아 빼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2xi 플러스 2yj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해당되는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죠. 3번이 맞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은 공극이 델타메타인 강자성체로 된 환상 철심이 있는데 이때 영구자석에서 성립하는 식은 그랬습니다. 단 L은 영구자석의 길이이며 다시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은 공극이 델타메타인 강자성체로 된 환상 영구자석에서 성립하는 식은 그랬어요. 단 L은 영구자석의 길이이며 L이 델타, 즉 공극 길이보다 아주 길고 자석 밀도와 자개 세기를 B, 자개 H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립하는 식이라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영구자석이에요. 영구자석은 한번 자화시키면 자성체의 자화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대신에 계속 자석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 자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색이, 그 흡인력으로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영구자석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자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두 기자력, 즉 철심의 기자력과 공극의 기자력의 합을 0으로 넣어요. 아시겠죠? 자, 철심 기자력과 자, 공극의 기자력을 0으로 놔요. 더 이상 자석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철심의 기자력은 자, 기자력이 F 아닙니까? 그죠? 바로 NI인데 여기 자개에다가 자루의 길이 L을 곱한 값이죠. 여기 이제 철심의 기자력이고 여기다 플러스 자, 공극의 기자력은 뭐냐면 자, 자기 저항에다가 공극의 자기 저항에다가 자속 파이를 곱한 값. F는 NI는 아래 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게 놔요. 이때 자속 파이는 자 면적, 자 자속 밀도 B에다가 면적 S를 곱한 값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식을 같게 놔요. 알겠죠? 두 식을 같게 놓으면 자
자, 이 값을 뭘로 놓는다? 0으로 놔서 문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자, HL과 자, 여기 있는 자, 자기장은 뮤제로 S분의 델타가 되죠. 여기서 자속 파이를 곱한 값인데 여기 있는 S분의 파이가 바로 뭐냐면 자성체의 자속 밀도 B가 되겠죠. 그죠? 자, B가 되고 자, 이 값을 0으로 놔서 자, 이 값을 일단 우측항으로 이항시켜 보면 뭐가 될까요? 뮤 제로분의 델타에다가 자속밀도 B는 마이너스 H1과 같아요. 자, 문제에서 잘 보시면 1, 2, 3, 4에 자개에 대한 자속밀도 비율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자개를 좌측항으로 여기 있는 뮤 제로분의 델타를 우측항으로 이항시키면 자개에 대한 자속밀도 비율이 마이너스에 자, 요거 우측항으로 이항되면서 거꾸로 이항되면 델타분의 뮤제로 L 이렇게 이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답이 몇 번일까요? 델타분의 뮤제로 L 마이너스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자기학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자, 이번에 보고 난 문제가 유난히 자기학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유튜브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도 저희 대항전기 이대항닷컴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부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